예, 뭐 그런 저는 예. 이 검찰의 인사에 대해서 저는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뭐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상당히 불신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게 현 주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 대한 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그동안 요직에 계시던 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이것을 할 수 있나요? 물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여러 가지 조그만식의 하자는 뭐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으로는 아마 이제 현 정부가 지금 하려는 것이 그거겠죠. 그 검찰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인적 청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야만 앞으로 향후 정치 검찰이 계속적으로 그 검찰권을 독점하는 그러한 제도, 그러니까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막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지금 현재는 일종 가도이득 차원에서의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 이 노태강 국장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전임 정권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했던 분들을 지금 상대적으로 발탁하는 부분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검찰도 만약에 윤석열 부장검사를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한 부분들도 과거 정권에서 나름대로 원칙을 지켰던 분들이 이 불이익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줌으로써 아마 향후에도 그런 메시지를 주겠죠. 그러니까 네. 공무원들한테 이 원칙과 정도를 지키면 어떤 식으로든 결국은 나중에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메시지도 아마 던지는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개혁적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말씀은 뭐 굉장히 뭐 원론적으로 동의가 되고요. 그러면 이번에 좌천된 네 사람, 특히 지금 난 제대로 수사를 해보자 이런 분들은 그동안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정치검찰이었고 고위직이니까 다 물러나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 모든 고위직 검찰들이 다 물러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특정 몇 분만 지금 너무 물러나는 거이긴 합니다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어차피 한정된 자리에서 모든 분들이 항상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계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검찰은 순환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정권이 5년이, 이 문재인 정권 5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보통 한 번 자리 가면 한 1년 반? 이 정도니까 또 다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지금 이번에 나름대로 좌천됐던 분들 중에는 또 영향을 나름대로 또 가시를 하고 한다면 그분들은 다시 또 요직으로 발탁 들고 하는 것이 이 공직의 순리 아니겠습니까? 요직이 다시 발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이 정권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찍힌 셈인데. 네. 또 근데 또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도 사실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거든요. 예. 인사 조치에 대한 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네, 그렇지만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저렇게 얘기가 뭐 나오고 한마디만 있습니다. 더 드리면 사실은 이제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네. 의미에서 뭐 박영선 의원조차도 이제 누워있는 게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비단 검찰이랑 법무부 쪽의 관계자뿐만 아니라 행정부 전반이 사실은 고위공직者되면 실제로 보면 차관급 인사가 제일 많은 부서가 법무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은 공직자 전체가 정권이 바뀌면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네.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인사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를 네.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그렇지만 같습니다. 또 차 교수님 네. 말씀대로 이제 새로 정권이 바뀌고 네. 뭔가 개혁을 위해서 뭐 일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하나만 저희가 또 하나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사드 논란 관련해서 국방부 쪽에서는 한민구 장관이라든가 또 이번에 좌천된 사실 옷을 벗은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라든가 뭐 물러나게 하는 건 좋은데 물러나게 하는 과정에서 좀 거칠다 이렇게 좀 망신 내지는 모욕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부드럽게 좀 교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당한 문책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계선상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시다시피 나가지도 아니할 사람한테 억지로 떠밀려서 나가는 것은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여러 고위직을 배제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책임을 물어서 이른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는 걸 지금 재판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명확한 어떤 문책에 대한 이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아니고 마치 전 정권의 어떤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 어떤 두루뭉실한 이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을 때는 결국 이와 같은 내부적인 조직에 반발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서 세련된 인사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뭐 저희가 대세는 나쁜 남자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이다. 이러한 호칭을 받았던 노태강, 지금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됐죠. 당시에는 이제 국장이었는데 승마 비리를 좀 의혹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승마계가 모두가 잘못했다 이랬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찍히기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태강 차관을 앉힌 것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와는 거리두기를 하겠다. 윤석열 서울지검장을 앉힌 데 이어서 노태강 국장을 차관으로 1년 만에 이렇게 승진을 시켰다. 이것은 반드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는 좀 다른 정부다. 이러한 이미지를 보이려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네. 노태강 전 체육국장, 노 차관, 역시 자신의 인선에 대해 처음에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언질은 받은 거 없습니다. 사실 그 보고도 사실 굉장히 민감했죠. 요새 하도 가짜뉴스도 많고 이랬고 공무원을 하면서 좁은 시야도 가지고 있었고 그랬었는데 세상 보는 눈도 좀 넓어졌고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었죠. 본인이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파격적이고 SNS상에서 댓글로 누구 차관됐어요 이렇게 누군가 가짜 뉴스를 올릴 것이라고 할 만큼 저는 기대하지 않았던,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찍혔다는, 전 정권에 찍혔다는 이유가 발탁된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극과 극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찍혔기 때문에 그만큼 증명해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지금 되는 것 같고, 그 반면에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이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것이 지금 노태강 국장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제 1급부터 9급 중에 국장은 2급 아닙니까? 2급에서 1급 관리관을 넘어서 차관보를 넘어서 차관까지 했다고 하면은 한마디로 초고속 스피드 승진 아니냐, 한마디로 특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사람을 들어쓰는 것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철학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그분의 역량을 보고 어떤 그분의 철학을 보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전 정권의 어떤 반기를 해서 찍혔다는 이유로 들어쓴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와 같은 것이 능력 있는 인사이고 이것이 대탕평 인사인지 이런 부분의 어떤 시각을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비판적으로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정권에 좌천을 당했던 인사가 이번에 새롭게 등판을 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이 뜻하는 바는 찍혔다 안 찍혔다가 아니라 제대로 승마협회하고 최순실의 문제를 문제 제기했고 말하자면 강직하게 자기 어떤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증거로 삼아달라. 새로운 공직사회에서의 그런 측면이다. 이제 그런 측면을 좀 높이 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과장 시절부터 이제 국제체육과장, 예를 들면 체육계에 대해서 그동안 앞선 정부가 말하자면 정유라 사건을 비롯해서 승마협회뿐만 아니라 박태환, 김연아까지 여러 가지 교란돼 있는 상황에서 저는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동계 스포츠 지금 이제 올림픽이 다가오는 데 있어서도 누군가 이것을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수습해야 된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김연아 건 같은 경우에 김연아가 찍혀서 상을 못 받았다.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이런 좀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노태강 차관뿐만 아니라 이제 잘 나가던 검사장들도 다 좌천이 되고 그러면서 혹시 과거는 다 무효, 우리만 정의로워, 과거는 다 틀렸어. 이런 식의 너무 극단적인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우병우 라인을 좌천을 시켰다.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 수사를 지휘했던 윤곽근 대구 고검장을 비롯해서 김진모 서울 남부지검장, 점정식 대검 공안부장, 전현준 대구지검장 등 4명에 대해서 사실 좌천성 인사를 했거든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제 내려보내면서 사실 이 사람들은 사직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것을 두고 이제 검찰개혁을 진짜로 하려고 하나 보다. 우병우 라인부터 배제하고 새롭게 한번 시작하나 보다. 이러한 의견이 있는가 반면에 또한 왜 검사들을 왜 저렇게 칼을 치면서 너무
좀 검찰 개혁을 얘기하면서 너무나도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 네. 이러한 비난 섞인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 인사 조치에 좀 이의를 제기한 한 검사장이 채널A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조금 더 좀 구체적인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실제 확인된 것이 있어서 그렇게 좌천성 인사를 한 것인지 그렇다면 재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결코 그런 비판이 합당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지키고자 하는 자존심이기 때문에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수사를 잘못했으니까 당신을 좌천을 시켰다라고 메시지를 읽었는데 나 수사 똑바로 했으니까 제대로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일종의 항명까지는 아니고 진실 공방 뭐 명예를 예. 회복하겠다. 명예 회복하겠다는 거죠. 특히 네 분 정도는 지금 사표를 던졌습니다만 여전히 남아서 있다는 것은 결국 나는 스스로 떳떳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재수사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지금 어떻게 그 경우에 따라서는 항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본인들로서는 이제 이와 같은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 이와 같은 정권의 어떤 코드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는데 사실 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검찰 인사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검찰 수사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윤석열 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하면서 예. 이 사람을 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최순실 사태를 재수사할 가장 적임자라고 해서 사실상 수사에 대한 지시를 했다는 점이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법무장관과 또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고위 검찰을 인사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청와대에서 이 인사를 주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무수석이 얘기했던 인사와 수사에 관한 어떤 약속이 이미 벌써 깨졌다라고 볼 여지가 상당히 큰 거죠.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번에 네 분 인사 중에 정점식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통진당 해산의 실무를 총담당했던 분입니다.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하고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냈던 지금 김희수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통진당에 대해서 실무를 책임했던 사람은 사실상 좌천을 그것을 반대했던 분에 대해서는 들어서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로서는 상당 부분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